한국 야구 팬들의 가을 하늘을 울린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 이글스의 절대적 에이스 코디 폰스, 코지 판스가 미국 메이저리그 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총액 2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맺고 공식 입단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다. 미국 현지 유력 스포츠 매체 더 애슬레틱은 샌프란시스코의 오프시즌 핵심 영입 리스트 중 하나로 폰스를 명시하며 한국에서 워터프루프, 퍼펙트나 불릴 만큼 완벽한 시즌을 보낸 투수라고 평가했다. 하나 팬들은 믿기 어려운 듯 화면을 바라봤다. 정말 그 폰스가 간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이어 그래도 잘 가라는 말과 함께 눈가를 훔치는 팬들이 있었다. 그가 등판하던 날마다 안도하던 하나의 가을은 이제 끝났다. 2025 시즌 KBO 리그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코디 폰스, 그리고 그의 스플릿 체인지업이었다. 174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프레이 1.85, 탈삼진 242개. 이 세 숫자만으로도 그의 압도적 존재감을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그가 마운드에 서는 날이면 하나 팬들은 안심했다. 오늘은 폰스가 던지니까 이긴다. 그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거의 수학적인 확률이었다. 폰스가 선발로 나서면 팀의 승률은 0.8을 넘어섰다. 그의 무기는 직구와 스플릿 체인지업의 완벽한 이중주였다. 150km 중후반의 강속구는 무빙이 살아있었고 스플릿은 홈플레이트 앞에서 급격히 떨어졌다. 타자들은 직구를 노리면 스플릿에 속았고 스플릿을 의식하면 직구에 당했다. 더 애슬레틱은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거의 언터처블이었다고 평가했다. 그의 피칭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다. 투구 하나하나가 코디 폰스라는 서명을 남겼다. 폰스의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좌절과 부활의 이야기다. 그는 원래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유망주였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일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부상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일본 언론은 재능은 있으나 몸이 약하다고 혹평했다. 그렇게 잊혀질 뻔한 이름이 한국에서 다시 피어났다. 하나 이글스가 2025 시즌을 앞두고 그를 영입했을 때 반응은 미지근했다. 또 부상자 명단에 오를 선수 아닌가? 하지만 폰스는 모든 의심을 실력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리듬이 혹은 하나의 유니폼이 그에게는 치유였다. 부상 없이 풀타임을 완주했고 오히려 구속은 더 빨라졌다. 직구의 무브먼트는 예리해졌고 변화구의 완성도는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제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미국으로부터의 부름으로 이어졌다.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은 시즌 내내 대전과 수원, 잠실을 오가며 그의 투구를 지켜봤다. 그들의 눈에 비친 폰스는 일본에서 실패한 투수가 아니라 메이저에서도 통할 완성형 에이스였다. 그중 가장 빠르게 움직인 구단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였다. 서부 해안의 명문팀, 그리고 그곳에는 한국의 자랑 이정후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는 FA 선발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노비 레이와 로건 웹의 부진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확실한 에이스를 원했다. 한국에서 가장 완벽한 투수.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폰스로 향했다. 계약 규모는 3년 총액 약 200억 원, 연평균 약 70억 원 수준으로 KBO 구단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나가 최선을 다해 붙잡으려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하나 구단 관계자는 짧게 말했다.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큰 무대로 가야 할 선수니까요. 폰스의 이적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 팬 커뮤니티는 하루 종일 그의 이름으로 도배됐다. 폰스야 고마워. 이정후랑 잘 어울릴 것 같아.
하지만 너무 아쉽다. 팬들은 슬퍼했지만 동시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이 사랑한 한 외국인 투수가 이제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선다는 사실. 그가 떠난 자리는 크지만 그 빈자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대전구장 전광판의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이 뜨던 날,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야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의 눈에도, 팬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코디 폰스의 2025년은 단지 한 시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야구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그는 실패에서 배웠고 한국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MLB의 마운드 위로 올라선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와 폰스라는 새로운 듀오를 얻게 됐다. 하나는 눈물 속에서도 그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폰스, 너는 영원히 우리 이글스의 에이스야. 그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하나 팬들의 진심이었다. 2025년 10월 5일, 샌프란시스코 구단 공식 SNS에는 폰스의 사진이 올라왔다. 그는 검은색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다. 캡션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From Korea with Fire. 웰컴, 코디 판스. 이제 그는 다시 미국으로 간다. 하지만 한국의 기억, 한화의 팬들, 그리고 붉은 대전의 함성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서 다시 던질 스플릿 체인지업은 한국에서 완성된 예술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다시 대전구장을 찾아와 모자를 벗는 날, 팬들은 여전히 그를 이렇게 부를 것이다. 우리의 폰스.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코디 폰스를 선택한 이유는 감정적인 낭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숫자로 말하는 구단이다. 데이터의 도시라 불리는 샌프란시스코는 오랫동안 세이버 매트릭스 분석의 선두주자였다. 그들의 스카우팅 레포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폰스의 스플릿 체인지업은 멜비 상위 5% 수준의 회전수 및 낙차 데이터를 보인다. 즉, 한국에서만 통하는 공이 아니었다. 트래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의 스플릿은 평균 낙차가 MLB 투수군 대비 플러스 7.3인치, 회전축은 1시 30분 방향으로 형성돼 타자들이 공 궤적을 읽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게다가 폰스의 직구 평균 구속은 153.4km, 최고 157.8km를 기록했다. 이는 KBO 기준으로는 압도적, MLB 기준으로도 경쟁력 충분한 수치다. 게다가 그 직구는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 무빙, 수평 변이량 약 13cm를 가진 라이징 액션형 패스트볼이었다. 데이터를 본 구단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건 그냥 잠깐 잘 던진 외국인이 아니다. 완성된 MLB 투수다. 특히 스카우트 총괄 부서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의락 1.85라는 숫자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 그건 환경에 상관없이 통하는 제어력과 메커니즘의 증거다. 그들은 그의 투구 메커니즘이 멜비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균형 잡힌 릴리스 포인트, 무릎 하강 타이밍, 체중 이동이 매끄럽고 팔각도가 일정했다. 부상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폼은 안정되어 있었다. 이건 다시 쓰이는 선수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다. 코디 폰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보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정후였다. 웰컴 투 더 베이, 코디. 짧은 메시지였지만 한국 팬들은 환호했다. 이제 두 사람은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 한국에서 각자의 시대를 대표했던 두 선수가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서 한 팀이 된 것이다. 현지 언론은 이 조합을 두고 아시아 미국 야구 교류의 상징이라 표현했다. 이정후는 이미 팀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루키 시즌을 넘어 2년 차를 맞이한 그는
295의 타율과 17홈런, 76타점을 기록하며 중심 타선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받쳐줄 믿음직한 동료가 생겼다. 샌프란시스코 구단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정후는 타석에서, 폰스는 마운드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무기지만 팀의 정신적 중심이 될 것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한국이다. 이정후는 한국의 자부심으로, 폰스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투수로 서로 다른 여정을 통해 같은 지점에 섰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히 전력 보강을 넘어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 구단은 시즌 종료 후 폰스 측과 잔류 협상을 시도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하나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MLB 구단이 제시한 금액은 단순히 돈의 차이를 넘어 경력의 다음 단계였다. KBO는 구조적으로 외국인 선수 장기 계약이 어렵다. 리그 규정상 외국인 선수는 1년 단위 재계약이 기본이며 총액 상한선이 팀 운영비 구조상 제한적이다. 따라서 하나가 폰스를 잡기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400만 달러, 약 55억 원 수준이 한계였다. 샌프란시스코가 제시한 금액은 총액 1,400만 달러, 약 200억 원.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보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 하나 구단주는 이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폰스를 데려왔을 때 그는 다시 던질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하나 역사에 남을 시즌을 만들어줬다. 이별이 슬프지만 그가 세계 무대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 팬들에게 코디 폰스는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다. 그는 재건의 상징이었다. 매 경기 팬들은 폰스데이라 불렀고 그가 등판하는 날이면 대전구장은 매진이었다. 아이들은 폰스의 투구폼을 따라했고 팬들은 그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직접 제작해 입었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SNS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폰스야, 고맙다. 넌 우리의 자부심이야. 이제 너는 이정후랑 같이 던지는 거지. 꼭 성공해라. 대전 하늘이 오늘따라 더 허전하다. 그의 부활은 하나 팬들뿐 아니라 KBO 전체 팬들의 희망이었다. 한국 야구가 선수의 커리어를 되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든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폰스의 이적은 하나만의 아픔이 아니다. KBO 리그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리그는 여전히 외국인 선수에 의존한다. 2025 시즌 KBO 팀당 평균 선발 승수 중 약 43%가 외국인 투수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리그는 그들을 장기적으로 잡을 수 없다. 성공하면 MLB로 떠나고 부진하면 교체된다. 결국 임시 방편형 리그라는 한계가 반복된다. 한 야구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폰스의 성공은 KBO의 자부심이지만 동시에 그가 떠나야 한다는 건 리그의 슬픔이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언론은 폰스의 합류를 팀 리빌딩의 핵심 퍼즐로 보고 있다. 팀 내부에서는 그를 로건 웹디를 잇는 2선발 또는 원투펀치로 기용할 계획이다. 특히 홈구장 오라클 파크는 투수 친화적 구장으로 폰스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MLB.com은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에서 1할 1.85를 찍은 투수가 오라클 파크에서 뛴다면 3점대 초반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는 재발견된 다르비슈형 투수다. 팀 동료들도 이미 환영의 뜻을 전했다. 로건 웹은 자신의 X, 트위터에 폰스, 우리 로테이션이 완성됐다. 환영해, 브라더라는 글을 남겼다. 코디 폰스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흔적은 대전구장에 남는다.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공,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손을 흔든 날, 야구장은 낯설게 조용했다. 그날 경기 후 어린 팬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폰스 형, 꼭 돌아와요. 다시 보고 싶어요.
그는 그 문구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꼭 다시 올게요. 그의 그 한마디는 팬들에게 오래 남았다. 2025년 10월, 폰스는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는 제게 단순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곳이었어요. 한국 팬들의 사랑,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는 긴 여정을 뒤로하고 새 팀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제 그가 서 있는 곳은 오라클 파크의 마운드, 세계 최고의 무대다. 하지만 그의 뿌리는 여전히 한국, 대전, 그리고 주황빛 이글스였다.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제 2막,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계속됩니다. 팬들은 알고 있다.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의 이름은 하나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